그래도 뭐 아파가지고 깰 정도로 심하게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젊은 분들이랑 나이 드신 분들이랑 원인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원인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이제 서서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과거에는 진단 없이 치료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은 뭐 어깨가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치료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근육을 공부한 사람은 야 그거는 뭐 광배근이야, 뭐 견갑하근이야, 뭐 극하근이야, 근육 얘기를 그냥 주저리 하죠. 또 누구는 이거는 뭐 포스트 캡슐을 이제 모빌리제이션 해야 돼. 또 누구는 뭐 어떤 경락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야. 이런저런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한다고요. 또 어떤 교정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건 흉추 문제야, AC 조인트 문제야. 뭐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 잘 안 낫는 분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잘 안 낫는 분들이. 그럼 그 잘 안 낫는 분들은 과연 어떤 문제길래 잘 안 낫냐? 바로 기질적인 문제거나 구조적인 문제예요. 즉 어떤 조직에 손상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구조가 나이를 먹으면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물리적으로 고치겠다. 물리적으로 초기 급성기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가치가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진단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제가 어깨가 환자분이 안 올라와서 왔는데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왜 안 날까요? 그분이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하면 이제 한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하면은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뭐 수술병원에 있는 선생님도 되게 웃긴 게 환자분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치료? 그럼 무슨 수술했는데? 글쎄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어깨도 마찬가지로 50이 넘으신 분들 중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굉장히 많고 이 회전근개 파열 있으신 분들은 막 50견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말 그대로 뭐 계속 만성 통증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회전근개 파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어느 날 그냥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오셨는데 어깨가 아파서 어깨가 안 올라갔는데 델토이드를 ILS를 하니까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환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런 게 어딨냐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왔더니 환자가 표정이 똑같더래요. 왜? 그 다음날 똑같으니까. 알고 봤더니 뼈가 자란 거예요. 뼈가. 그러니까 서브 아크로미알 스페이스에 뼈가 자라면서 팔이 올라갈 때 통증을 유발시킨 건데 ILS를 해서 어느 정도 통증을 완화시키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은 거. 그게 바로 구조적인 문제고 그게 반복되면서 기질적인 문제, 즉 세포의 손상으로 이어지는데 어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나아요. 왜? 혈액 공급 자체가 잘 안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럼 어깨 문제가 생기면은요 얼마 가냐? 만약에 물어본다면요. 뭐 1, 2주 만에 고치는 환자들은요 그냥 단순 근육통이에요. 근데 이미 2개월, 3개월 지나서 오신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질적인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예요.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라면요 이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고 기질적인 문제라면요 아까 말했던 구조적인 문제는 뼈가 자라는 겁니다. 아니면 인대가 두꺼워진다든지. 그럼 기질적인 문제라면은 얼마나 걸리냐. 만약 뭐 벌사이티스다, 서브 아크로미알의 벌사다, 아니면 서브 코라코이드 벌사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요, 아니면 관절낭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은요 거의 6개월, 1년은 잡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피지컬한 검사들이 100% 정확도를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MRI 같은 걸 보셔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서는 예후를 진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환자를 딱 봤을 때 진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예후가 나와야지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건데 그런 거예요. 한 방을 너무 찾다 보니까 한 방으로 낫게 할 환자하고 아닌 환자를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환자가 왔을 때 내가 한 방에 딱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환자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나와야 되는 환자냐, 그게 딱딱 나뉘어져야 되죠. 근데 이 회전근개 질환 중에서 오늘 파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미 파열이 되면요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만성화돼서 완전 파열로 이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극상근만 파열이 되다가 나중에는 극하근까지, 그리고 극하근까지 파열이 되면은 견갑하근까지 파열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내버려두면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고, 수술을 해야 되죠. 수술을 해야지만 좋아질 수 있는데, 수술하면 다 낫냐? 아니에요. 수술 전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전 상태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완전 파열이고 아프신 지 1, 2년이 지나신 분들은 수술을 해도 예후가 그리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즉, 풀 ROM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미 힘줄은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파열이 돼서 없어졌어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거 관절 내시경 사진이에요. 우리 환자의 관절 내시경 사진인데 수술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 바이세스 롱헤드 팬덤이에요. 그걸 덮고 있는 게 뭐예요? 극상근이죠. 근데 이게 보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극상근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야 될 부분이 이게 헤드입니다. 헤드, 휴머럴 헤드. 뻥뻥 뚫린 거예요. 이게 완전 파열 되시면 완전 파열. 그래서 이런 분들을 꿰매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줄을 가지고 꿰맨다고요. 여기다 앵커 볼트를 박아서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요, 끈을 가지고 이 기존에 있는 힘줄을 잡아 당겨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옷 같은데 찢어지면요, 뭘 덧대서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걸 이렇게 겹쳐서 꼬매는 거라고요. 그럼 예전보다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죠. 그럼 헤드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야 되나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환자분들 보면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죠? 환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완전 뻥뻥이 났다, 이거 완전 파열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 한 거의 7, 8개월 되는데 아직도 ROM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력이 예전보다 빨리 좋아질까요? 안 좋아져요. 액티브하게 들어올리는데도 5개월, 6개월씩 걸려요. 그게 예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덜 찢어졌다, 부분 파열만 됐다, 구멍이 쏙쏙 뚫리지 않을 정도만 됐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예전 근력으로 돌아갈 수 있죠. 어떤 분들은 3주도 안 됐는데 팔이 다 움직여요. 파열이 좀 많이 됐는데도. 그게 그냥 아프고 난 다음에 얼마큼 빨리 또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예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치료를 얼마큼 적극적으로 하느냐, 물리치료를 얼마큼 적극적으로 해서 치료해주냐에 따라서 ROM 회복이 확실히 달라져요. 만져준 환자하고 안 만져준 환자하고 예후가 다릅니다. 피카츄도 치료받은 것 같아요. MRI 사진 같은 것도 볼 줄 알면 참 재밌긴 한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구조적인 문제다. 뼈가 자란다.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이게 아크로미온 쪽이, 아크로미온 쪽에서 밑으로 뼈가 살짝 이렇게 보이면 음영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뼈가 자란 거거든요. 이게 뼈가 자란 부분인데, 이러므로 인해서 이 서브 아크로미아 스페이스가 좁아지다 보니까 여기 있는 로테이터 커프하고 뼈가 자주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럼 오버헤드를 해야지만 부딪히냐라고 한다면 아니에요. 어느 정도에서 뼈가 부딪히냐면요, 90도 넘어가 뼈가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페이프 라크라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죠? 페이프 라크가 몇 도에서 몇 도까지죠? 거의 80도에서 100도 사이에서 임피지가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도 이미 임피지가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힘줄이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뼈를 깎아주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견봉 성형술이라고 해요. 견봉 성형술.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를 듣고, 뼈가 자라서 뼈 깎는 수술을 해야 된다. 진짜 뼈 깎아요. 어떻게 깎냐면요, 드릴 같은 걸로 이렇게 드르륵 해서 깎고, 그 다음에 우리 여자분들 손톱 깎는 거 있죠? 손톱 다듬는 거.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여기 그 울퉁불퉁해지는 거를 좀 다듬어줘요. 그런 수술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술은 안 하면 안 되냐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물리치료를 받아보고,
물리치료라면은 뭐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뉴얼 치료를 해서 ROM을 만들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통증이 지속이 되고 더 상태가 악화된다면은 수술 적응증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느 정도 버티면 버티는 대로 살다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멈추지 않아요. 진행이 퇴행성 변화예요. 퇴행성 변화. 관절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퇴행성 질환이에요. 퇴행성 질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행될 수밖에 없고, 다만 못 느끼는 단계가 있어요. 좀 통증을 좀 덜 느끼는 단계. 통증을 좀 덜 느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는 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과정은 몇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는 지금 당장의 그 효과가 크게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서 완전 파열로 이어지는 데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럼 대부분이 한 60 먹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갑자기 팔 안 오라고 그래서 뭐 고생하는 거죠. 그때 가서 수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예후는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해서 100%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100% 이상으로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100% 안 되게 좋아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수술을 했을 때 예후가 나쁜 경우는 이미 파열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근육에 애트로피가 온 경우에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죠? 근육을 안 쓰게 되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파열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술거 별로 좋은 거 아니네. 왜? 환자들은 맨날 아프다고 하니까. 수술하고도 말 그대로 수술하고도 통증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물어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오래 지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트 페인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는 대부분이 다 아프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나야지 예후가 좋아지냐 물어본다면요, 절대 이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수술을 하신 분들, 회전근개 봉합 수술을 하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은 아프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대체적으로 1년 반에서 2년이 지나야지 환자의 95%가 만족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뭐냐면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왜? 혈액 공급 자체가 잘 안 되는 기간이기도 하고, 다른 부위에 비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힐링이 더딜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힘줄 자체가 워낙에 얇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근력 같은 게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쉽게 말해서 얘는 완전히 리셋이 돼버린 거야.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걸음마 단계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봉합을 했다는 것은 쇠로 얘기를 하자면요, 쇠덩어리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강도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들을 겪어야 돼요. 근데 환자분들이 팔 좀 올라가네 하고 이제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한다고요? 그럼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ROM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근력의 문제. 힘이 없기 때문에 ROM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 로테이터 커프가 휴머럴 헤드를 글래노이드에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위치시켜주잖아요. 근데 이게 약하면 헤드가 자꾸 위로만 올라가요. 그죠? 델토이드의 영향 때문에 원래 로테이터 커프의 그 작용은 헤드를 그 글래노이드에다 붙여주면서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팔을 올리거나 이렇게 동작을 할 때. 근데 이 작용을 못 해버리니까 헤드는 자꾸 위로 올라가면서 부딪히기 때문에 자꾸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안 움직여지는 거고, 안 움직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근력이 약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력이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 ROM이 빨리 안 나옵니다. 특히 이거 웨이드는 잘 안 나오죠. 그죠? 왜? 웨이드를 하면 헤드가 어떻게 돼?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잖아요. 그죠? 내려주는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웃긴 거는 인위적으로 내가 내려주면서 제끼면 또 제껴진다고요. 그럼 걔는 근육의 그 스테빌러티의 문제지, 어떤 조직이 타이트해서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타이트하다라고 했을 때는 누르던 뭐 하든 계속 안 움직여져야죠. 그죠? 변동이 없어야죠. 어떤 조직이 타이트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를 하시면서도 그 환자가 ROM이 안 나오면 어깨 환자들이
그러면은 근력을 한번 보세요. 근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은 안 나올 거예요. 근력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런 환자들 가지고 죽어라 매뉴얼에 윗선 로테이션 안 나온다고 광배근 잡고 있고 견갑하근 잡고 있고, 그러니까 인터널 로테이션만 계속 잡고 있어봤자 답은 안 나옵니다. 답은 안 나와요. 답은 안 나와요. 왜? 근력 스티프니스, 타이트니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로테이터 커프 수술 후에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 수술은 불가피한 거고 수술을 해도 초기는 대부분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의 팩트예요. 수술하면은 한두 달 만에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모르는 거, 내가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모르는 거지 그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고 환자를 현혹하는 게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냐라고 한다면, 의사들이 환자를 꼬실 때 말이에요. 의사들이 환자를 꼬실 때 어떻게 꼬시냐? 수술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괜찮아져요 라는 말로 환자를 유혹을 해요. 근데 보세요. 수술하고도 한 1년 걸려요. 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수술 후에 괜히 했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여생이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술은 순간이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둬서 완전 파열이 되면 어떻게 돼요? 팔 못 움직이거든요. 아예 팔 못 움직여요. 영원히 못 움직입니다. 팔 올릴 때 이렇게 올려요. 옛날에 완전 파열돼서 그때 말로 못 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팔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네, 극상은 초기 외전을 작용을 하잖아요. 초기 외전에서 작용을 하는데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완전 파열되신 분들은 누워가지고 팔 들라가잖아요. 이래요. 왜? 못 올리니까.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몰라요. 왜? 이미 끊어져 버려가지고 안 올라가니까. 근데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그렇게 다쳐가지고 그렇게 됐대요. 근데 웃긴 거는 왼쪽이 또 파열이 돼가지고 수술한 거 있죠. 왜? 얼마나 양수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걸 잘 인식을 못해요.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돼서 나중 시간이 지나면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죠. 특히 운동을 안 했던 분들 같은 경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만약 운동선수라면 옛날보다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운동을 안 했던 분들이 운동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예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어요. 더 좋아지기도 하고요. 왜? 어깨 운동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자들 중에 특히나. 로테이터 커프 회전근개 강화 운동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헬스장에 가서 다 이거 뭐 벤치프레스나 하고 뭐 이두박근이나 하고 한두박근이나 하지. 안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면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괜히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 언제쯤 좋아지려면은 뭐 죽기 전에 낫지 않겠어요? 죽기 전에 낫지 않겠어요, 어머니? 이건 뭐 통증 뭐 죽을 때까지 갖고 갈 거는 아닐 것 같은데 하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좋아지잖아요. 또 중요한 거는 그 환자분들의 대부분들은요, 멀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눈앞의 것만 해결해 주면 돼요. 병원에 왔잖아요. 아파서 왔잖아요. 그러면 안 아프게만 해주면 되는데, 이따가는 안 아프게 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안 아프게 해줄 수 있는 매뉴얼들. 특히 한 2개월, 3개월 지났는데 많이 아파서 호소하시는 분들은요, 제대로 된 매뉴얼을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초기에는 어느 정도 염증이 완화되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그죠? 뼈에다가 나사못을 박아서 그 나사못에서 실을 연결을 해서 텐던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다시 묶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뼈에도 구멍이 생겼잖아요. 그죠? 뼈도 이제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뼈에도 염증이 생기겠어요? 생기죠. 그죠? 아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힘줄도 다시 붙였으니까 걔도 아물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는 데만 최소 얼마가 걸리냐 라고 한다면 주로 2달 정도를 보고 있어요. 어깨 같은 경우는 2달 정도. 2달 정도는 어느 정도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초기 한 3, 4주까지는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때의 통증은 피지컬한 통증이 아니라 케미컬한 통증이라는 거죠. 그럼 케미컬한 통증을 피지컬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케미컬한 거는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케미컬한 방법. 뭐가 있어요? 인젝. 주사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인젝이나 아니면 약. 진통제밖에는 없다는 거죠. 또는 피지컬하게 좀 많이 좀 완화를 시키려면은 아이스팩을 대줘야 되겠죠. 그죠? 초기 급성기니까. 그럼 아이스팩을 얼마 정도 대줘주니까 좋을까요?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해주셔야 돼요. 얼얼해질 때까지. 근데 뭐 한 20분 하고 나니까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 안에 있는 수용기들을 억제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통증 수용기들을 억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억제가 되는 시간이 그 정도는 걸려요. 그러니까 1, 20분 만에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돼요. 초기 급성기에 야간 통증 있는 분들. 개 중에는 그런 거 없이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다 그 과정을 겪고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100% 겪어요. 그래서 뭐 밤에 응급실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수술 후에. 왜? 아물어야 되니까. 더 웃긴 건요. 그 힘줄 파열이 오래되면요. 뼈가 삭아요. 휴머럴 헤드가 삭습니다. 뼈가 삭아요. 그런 분들은 예후가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단순하게 피지컬한 검사만으로 환자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물리치료사들도 피지컬한 테스트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 당연히 그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당연히 해야 되겠고, 거기다가 그 엑스레이나 MRI 같은 그런 이메이징에 관련된 거는 꼭 공부를 하셔야지만 환자에 대한 예우가 나와요. 저희도 그런 팍스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환자 보면은 아이씨 이래요. 오래 가겠구나. 아, 잘 걸렸네.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예우가 거의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뭐 하면 되지라는 게 아니고, 아, 이 환자 어떤 동작이 안 나오겠구나 대충 짐작이 돼요. MRI나 엑스레이 이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짐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그냥 넉넉히 들어가는 경우가 차원이 다르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 환자 여기 안 났지? 왜 안 났지? 그리고 와서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환자가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안 올라가는데 왜 그런 거죠? 이러면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이러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그 환자 회전근개 파열 없나요? 글쎄요. 아니면 뭐 저맥락에 문제는 없나요? 글쎄요. 팔만 안 올라가는데요. 다른 동작을 검사해 보셨나요? 근력은요? 글쎄요. 이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 아, 선생님 이걸 못 보셨네요 라고는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아까 말했던 구조적인 문제나 기능적인 문제가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 뜬구름 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IMS 하러 다닌다, 뭐 어깨 환자 IMS 하니까 좋아지더라. 이 얼마나 이거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진단이 안 되는 거를 사람들한테 광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와, 그래, MPS를 공부하니까 어깨 환자는 다 극하근으로 보이고 견갑하근으로 보이는 거예요. 잘 아니까, 좋아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안 나는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이오메케닉을 공부해야 돼. 어깨가 안 올라가는 이유는 어떠한 모션이 안 나와서 그런 거야. 웬걸? 아무래도 안 났거든요. 봤던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견봉화 공간에 그 아크릴면에 스퍼가 생긴 거예요. 뼈가 생긴 거예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접근하니까 답이 안 났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대부분의 테크닉들은 기능적인 문제, 그 둘을 배제한 상태의 문제들을 주로 치료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안 나왔던 거죠. 왜? 그게 이미 배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막 그래요. 어디 가서 무슨 테크닉이 있고 무슨 테크닉이 있는데, 그럼 그 테크닉들이 효과적일 수 있는 분야는 이미 선생님들이 꿰차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괜히 막 했더니 갑자기 팔이 올라가, 와, 뭐 이러는 거.
그런 게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잘 돼서 약간 뭐랄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치료자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고, 이 회전근개 파열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기질적 문제의 대표적인 거고, 50세가 넘는 환자들 중에 나이가 50세가 넘으신 분들의 통증이 몇 개월 이상 지속되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제가 피지컬하게 검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로 검사하는 방법은 풀캔 테스트라고 하죠. 자, 우리가 예전에는 앤티캔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검사를 했다고요. 이거 자체는 이미 휴머럴 헤드가 인터널 로테이션 되면서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아플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검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빈 깡통이 아니라 차 있는 깡통이죠. 이렇게 하면은 빈 깡통이에요. 이렇게 차 있는 깡통. 그래서 이걸 풀캔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는 자세에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위로 힘줘보세요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못 주면서 아파해야 돼요. 아파해야 된다고. 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파하셔야지만 포지티브한 테스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많아요. 선생님 이렇게 했더니 환자가 아파하고 이렇게 했는데 회전근개 파열인가요? 애매한데요? 근데 팔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요? 라고 했을 때 뭐가 또 문제가 있냐면은 이 스카프라 있잖아요. 견갑골이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정성이 떨어져가지고 팔이 올라가는데 얘는 같이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작용을 못하면서 얘는 내려가요. 얘는 올라가고. 그래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견갑골의 문제로 인해서 2차적으로 여기에 이 사인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를 뒤로 밀어준 상태에서 검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힘이 들어와. 그러면은 얘의 문제는 견갑골의 약화에 의해서 어떤 근육? 어버드 로테이션 시키는 근육의 약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2차적인 글래너 휴머럴 조인트의 임핀지예요. 임핀지. 즉 임핀지가 뭐냐? 충돌은 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 살이 이렇게 쓸리는데 아직 이 정도 쓸릴 때는 전혀 피부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쓸려가지고 피부가 이게 벗겨진 정도가 이제 티어가 되는 거고, 그 전 상태를 임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분들인데 일어서실래요? 이게 또 웃긴 게 이렇게 자꾸 했더니 또 아파요. 아파요. 아파서 뚝 떨어져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서브 아크로미아 벌사가 있어요. 또 여기서 임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전근개의 파열이냐 아니냐를 더 확실하게 하려면은 약 30도 AB덕션 시킨 상태에서 저항 검사를 해보면 힘들어요. 이렇게 했더니 힘이 있어요. 그럼 회전근개 파열은 아니고 이 안에서 어느 다른 2차적인 문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충돌이에요. 충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보세요. 확실하게 검사하려면 MRI를 보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 검사를 하려면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하시면은 이게 벌살티스겠구나, 아니면은 회전근개 파열이겠구나, 아니면은 견갑골에 의한 문제겠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감별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 환자분들 중에 병원에 와서 어떤 주사를 맞았는데 깜짝같이 팔이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깜짝같이 팔이 낫는 경우들. 그런 분들은 이게 진단이 되기도 해요. 이 주사라는 게 진단이 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 어깨 밑에다 주사를 맞았어요. 대부분의 주사 중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주사는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스테로이드. 요새는 그거 보죠. 이름가 그거 말고요. 트리암 있어요. 트리암 시널러. 그게 그 스테로이드 주사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걸 주사를 보면은요, 극상근의 문제가 아니고 버럴사이티스의 문제나 아니면은 텐디나이티스 정도. 텐디나이티스 정도일 때는요, 깜짝같이 좋아져요. 근데 이미 파열이 되신 분들은 시간이 되면 또 아프지고요. 그렇지 않고 텐디나이티스나 아니면은 버럴사이티스는요, 그냥 깜짝같이 좋아져요. 그걸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50견하고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50견 환자들은 여기다 놔둬도 전혀 ROM에 변화가 없어요. 50견 환자는 관절 안에다 직접 주사를 해야지만 ROM에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고 통증도 완화가 돼요. 근데 견봉화 공간에서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은 문제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텐디나이티스일 경우나 아니면은 뭐라고요? 얼사이티스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중에서도 혹시나 그런 환자들이 있다면은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접근해보시면은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접근하시면은 아이씨 뭐야 이거. 그럼 만약에 텐디나이티스가 나타났다 아니면은 벌사이티스가 나타났다. 치료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젊으신 분들은 젊으셔도 한 3개월 가요. 주사 맞으면 좀 더 빨리 좋아지고요. 길게 한 40대 이후는 길게 가면 한 6개월, 1년도 가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써봐도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어깨는 혈액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어떠한 병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기질적 문제가 생기면은 오래 간다. 굉장히 오래 간다. 그걸 알고 접근하셔야지만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걸 단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사도 아니에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어떻게 깔끔하게 해주냐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가 호전이 빨리 돼요. 정말 정성 들여서 매뉴얼 하면요. 완전 파열이 돼도 3개월 만에 거진 아로이는 다 나오게 만들 수가 있고요. 파열이 얼마 안 된 사람도 냅두면요. 굳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즉,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지작거리냐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는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주면 재미없는데, 그죠?